패튼은 1909년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고 아이젠하워는 1915년에 졸업했기에 패튼은 아이젠하워보다 6년이나 선배였던 셈. 몽고메리, 너와 나이 차이는 이거야. 나는 전쟁을 이긴다. 하지만 너는 전쟁을 계획한다. 그리고 나는 전진하고 적을 물리치지만 너는 언제나 변명만 한다. 전쟁에서 지휘관의 빠른 판단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늑대처럼 승리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 만약 승리의 냄새를 맡았다면 그땐 밀어붙여야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인다면 승리는 사라집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조지 패튼은 단연 탑 클래스였습니다. 빠른 판단을 내리고 공격 타이밍을 잡으면 망설이는 법이 없는 인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된 1944년 6월 6일. 일단 상륙 자체는 성공한 연합군. 그러나 2달 가까이 일진일퇴의 전투가 벌어지며 전선은 정체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노르망디 전선을 뚫고 나온 것은 1944년 7월 25일 코브라 작전 이후부터. 그 주역은 조지 패튼이 지휘하는 미 제3군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패튼이 지휘하는 미 제3군이 폭발적인 돌파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독일군은 비교적 전력을 보존한 채 질서 있게 후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 연합군 지휘부 면면을 보면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부터 미 제1군 사령관 오마 브래들리, 그리고 지상군 총사령관 몽고메리까지. 이들은 패튼과는 성향 자체가 많이 다른 장군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보급을 가장 우선시했고 정치적인 발언도 삼가했으며 승리도 좋지만 확실하고 안전하게 가자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독자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패튼이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다면 전쟁을 더 빨리 끝내 연합군 병사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1944년 6월 5일 D-Day 전날 밤, 연합군 수백만 명 전 장병이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하필이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최악의 날씨. 비가 멈추는 것은 D-Day 오전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작전을 연기할 것인가 아니면 공격할 것인가. 아이젠하워는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아마 이때가 그가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시기일 것입니다. 만약 이때 패튼이 총사령관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그였다면 고민하지 않고 진작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밀어붙였을 것이고 노르망디에서 2달 가까이 정체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 또한 발생했을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동맹이 내부적으로 완전히 파탄날 가능성 말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영국을 대표하는 장군은 몽고메리. 그런데 몽고메리와 패튼은 전투 성향 자체가 극과 극이었습니다. 몽고메리는 패튼보다 공격성이 떨어졌고 준비 없는 전투는 아예 하려고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존심도 강했습니다. 1943년 7월 허스키 작전. 이탈리아 시실리 섬을 점령하려는 영미연합군의 야심찬 작전. 연합군 최종 목표는 시실리 끝에 있는 메시나. 주공은 시실리 동부에서 진격하는 몽고메리의 영국 제8군이었습니다. 그리고 패튼의 미 제7군은 서쪽에서 몽고메리를 보조하는 보조 역할. 그런데 막상 허스키 작전이 시작되자 몽고메리의 제8군은 독일군의 강력한 저항을 만나 제대로 진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벌어지는 패튼의 돌발 행동. 그는 원래의 작전 계획을 무시하고 팔레르모를 전격적으로 점령한 이후 북부 해안 도로를 따라 전속력으로 메시나를 향해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묵인하는 아이젠하워. 1943년 8월 17일 오전 메시나에 가장 먼저 입성하는 영광은 패튼의 미 제7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몽고메리의 제8군은 이보다 늦게 도착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메시나는 원래 내 목표였다.
나는 내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을 뿐이다. 사실상 독일군은 시실리를 버리고 이탈리아 본토로 깔끔하게 물러났기에 이 승리는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상징적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분명 조지 패튼이 옳았습니다. 작전 계획대로 진격하지 못한 것은 몽고메리였고 미군만의 전격전을 선보이며 빠른 승리를 거둬 인명피해를 줄인 것은 패튼이었습니다. 몽고메리, 너와 나의 차이는 이거야. 나는 전쟁을 이긴다. 하지만 너는 전쟁을 계획한다. 그리고 나는 전진하고 적을 물리치지만 너는 언제나 변명만 한다. 패튼의 이런 발언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영국의 체면 손상. 만약 미군 혼자서 싸웠다면 패튼의 행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 총사령관은 미군만 지휘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국군, 캐나다군, 자유프랑스군까지 지휘하며 심지어 소련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복잡한 자리. 아마도 패튼의 성향상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패튼과 몽고메리의 극한 대립. 하지만 두 사람의 이런 대립은 끝내 파탄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이는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의 관리와 중재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동맹국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막말 장군. 그러면서도 정치 감각까지 제로였던 장군. 그러나 이런 폄하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친 패튼의 위대함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패튼은 나이와 경력 면에서 아이젠하워의 선배였습니다. 패튼은 1909년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고 아이젠하워는 1915년에 졸업했기에 패튼은 아이젠하워보다 6년이나 선배였던 셈. 게다가 1차 대전 직후인 1919년 이미 그때부터 탱크에 관심이 컸던 패튼은 전차 부대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아이젠하워는 패튼의 참모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 패튼은 자신의 후배이면서 부하였던 아이젠하워 밑에 있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걸걸한 성격의 패튼이 이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패튼이 이것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전투가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이젠하워에게 찍히면 그토록 좋아하는 전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 패튼은 아이젠하워에게 칼같이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패튼에게는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크는 저 높은 곳에서 판을 짜고 나는 그 판 위에서 마음껏 적군을 쓸어버리는 역할이야. 결국 연합군의 2차 대전 승리는 단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성향의 지휘관들이 각자 맞는 자리를 지켰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